지금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물 대결의 성격을 띄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15, 16일 날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캠페인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인물 대결 플러스 세력과 인물을 함께 보는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의 변수가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 정부를 원하십니까? 국민의당 정부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민주당은 싹 쏠리죠. 예. 든든하다는 느낌이 있고 예. 수권 태세를 갖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당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인물과 세력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첫째. 두 번째,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뭘로 보냐면 불안감이 있더라. 안철수한테는.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은 지지하지만 집권을 했을 때 40석인데 이 40석으로 과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탄핵이 터졌는데 지금도 국정이 좀 혼란스러운데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40석을 가지고 과연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건지 민주당하고 손잡을 건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대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인재를 갖다 쓰겠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사에서 그러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는 거냐?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하는 거냐?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정책 리더십이 센 사람이면 박지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휘어잡겠는데 40석 갖고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경험도 없고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인수위도 없다. 때문에 40석 갖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중도층, 보수층 가릴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개인은 호감도는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감은 아니야. 약간 체급이 약해. 문재인에 비해서는 체급이 좀 약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이 싫으니까 안철수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보수층의 생각인데 근데 거기 하나의 딜레마가 그 지점이에요. 딱 그 부분. 불안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요게 다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상황 노릇 할 거라는 예. 그 일부에서 많이 좀 돌고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리하면 개인 인물에서 이제 구도 당대당으로 가게 되면 빠질 여지가 당대 인물이 합쳐지는 당대 것도. 인물이 합쳐져갖고 이제 좀 빠질 여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40석인데 40석이 예를 들어갖고 40석 집권해요. 그 연정 그 누가 손잡을 수밖에 없어. 근데 민주당은 하고는 손을 못 잡잖아. 손을 못 잡을 건 뭐 하려고 싸워? 그럼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쪽은 안철수를 받쳐줬던 지지가 보수인데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국민들 인식조사를 해보면 보수 정당하고 손잡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인데 그럼. 배신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럼 가짜 정권 교체고 죽 써서 개주는 정권 교체죠. 자유한국당이 120석 아니에요. 이쪽 40석이야. 묶음 160석이야. 그럼 주도권을 누가 휘둘러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거죠. 지지자들에게 자유로운 지도자는 없어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맞춰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멋진 얘기를 해네. 벼랑 안에 차다가. 그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이제 민변 회장이 나갔다. 내를 뽑아준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거 대충 알 거란 말이야. 그게 이른바 정치에서는 네.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채 있는 사람한테 기울기를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예컨대 뭐 사드 뭐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다시 찬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지자 이탈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많이 휘둘릴 것 같다.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에 놓일 것 같다. 왜? 국민의당은 안철수당 같지 않다. 요즘에 보면 박지원당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아까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다음에 이 양반도 좀 협량이다. 폭이 넓지 못하고 자기 사람 몇 명 없고 배척을 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수성가 프레임을 좀 걸었어요. 문재인은 상속자, 예. 본인은 자수성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안철수는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문재인은 흑수저고. 아니 문재인은 모르겠고 네. 금수저기 때문에 안철수한테 미덥지 못한 건 뭐냐면 서민생활을 알까? 이 사람이 과연 그런데 자수성가 프레임을 걸었으니까 이게 프레임도 통하지 안 맞는 않는 거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자 그리고 최변. 예. 호남 아니에요 호남. 예. 그런데 자 호남에서 지금 반반
팽팽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문재인 조금 높고. 예.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지난 4.13 총선 대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쫓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문재인 조금 주저앉고 안철수가 오면서 이제 둘이 팽팽하게 됐는데 예. 자, 호남민들이 선택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자, 근데 지금 이런 프레임이 통해. 네. 정권 교체하면 40석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보수정당하고 손잡어? 이러면 호남민들은 어떤 판단할까? 그래도 찍을까? 아니 자유한국당하고 손 잡을 거라 그러면 안 찍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누가 국민의당은 예, 네. 국민의당은 만약에 집권하면은 당연히 민주당하고 잡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내부에서 하는 것 같고. 누구 국민의당 내부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뭐 하려고 예. 싸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억울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도 정권 교체인 건 맞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은 무조건 무슨 뭐 저기 정권 교체도 아니고 무슨 나쁜 사람이랑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매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저 민주당과 문재인 쪽의 전략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퍼뜨리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저희 이게 근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약간 찜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잡았을 때는 확고한데 정권 교체인데 확실한 정권 교체인데 안철수가 잡으면 형식적으로는 정권 교체는 맞다. 형식적으로는 문의만. 예, 예. 그런데 이제 보수 세력이 실제로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보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얼굴 내세우고 역할을 하고 얼굴 예. 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얼굴 교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안철수가 결국 민주당에서 나가면서 한 게 패권 세력, 문재인 패권 세력하고는 함께 할 수 없,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나간 거잖아요. 친문 패권 세력. 친문 패권 세력.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같이 해? 아니 안철수의 특징이 원래 예. 그 공조직에서 한참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면 알았다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지 세력은 그렇다 치고 돌아서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난 이지아 변호사 중요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적 정치적 행위를 금방금방 잊어먹거든요. 예. 이미 2015년 12월에 문재인하고 같이 못합니다. 네. 그리고 온갖 침을 뱉으면서 돌아섰어요. 네. 근데 그 와서 그 물을 다시 먹어? 자기가 그러니까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부부- 아주 여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헤어지면 있잖아요. 예. 그 나간 사람들이 제 발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원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내 용서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는 가능한 건데 나갔던 사람이 원래 있었던 사람 그거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혼 재판 변호사는 그런 거 다 알아요. 변호사 무슨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집에 있다가 있는 사람하고 나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네. 자 안철수 과거에 좀 섭섭한 게 있었지만 그래서 당신들 나갔지만 네. 우리가 호남을 같이 해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겠냐? 네. 자 이제 함께하자 하면서 불러들이면 가능하지만 그렇죠. 네. 나간 안철수가 문재인 이제 당신도 나 쫓아와갖고 같이 합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건 이혼 변호사를 해본 이지아 변호사가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친하게 지내는 게 자연스럽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가 안철수 만날 때마다 밥 먹었어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되겠어? 아니, 근데 홍준표하고 안철수는 친할 수 없지만 네. 지금 보세요. 아까 박지영 부대표도 얘기했지만 10%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 20이 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12, 15 이렇게 올라갔다 언제 20이 갔냐 하면 광주에서 안희정이 2등이 되고 현격하게 60대 20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2등을 하면서 그때 안희정 지지율이 쭉 빠집니다. 예. 그리고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그 전후로 해서 안철수 지지율이 20%를 돌파해. 그게 그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희정 지지했던 세력이 이쪽으로 갔네? 자, 그러면 안희정 지지했던 그 세력은 왜 그쪽으로 왔을까? 아니, 보수층에서 혹은 중도층에서 이쪽 민주당으로 올 수 없었던 사람이 안희정 쪽에 있었다가 그분들이 간 거 아니에요? 보수 세력이죠. 그 다음에 35%는 어떻게 갔습니까? 후보되고 난 다음에 그건 박근혜 찍은 사람들이 박근혜 찍은 사람들, 그 다음에 홍준표한테 갈 수 없는 사람들. 네. 영남의 보수 진영이 가서 35%를 만들어줬으므로 자기 지지한 사람한테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에서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지지했던 층은 어디죠? 박근혜 지지층이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야, 과거에.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최근에 20, 30% 오른 것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대체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조갑제가 비판적 지지자잖아.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이제 문재인 측 캠프에서는 안철수를 찍으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물 대결의 성격을 띄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15, 16일 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캠페인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인물 대결 플러스 세력과 인물을 함께 보는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의 변수가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 정부를 원하십니까? 국민의당 정부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민주당은 싹 쏠리죠. 예. 든든하다는 느낌이 있고 예. 수권 태세를 갖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당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인물과 세력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첫째. 두 번째, 40석 갖고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경험도 없고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인수위도 없다. 때문에 40석 갖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중도층, 보수층 가릴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개인은 호감도는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감은 아니야. 약간 체급이 약해. 문재인에 비해서는 체급이 좀 약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이 싫으니까 안철수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보수층의 생각인데 근데 거기 하나의 딜레마가 그 지점이에요. 딱 그 부분. 불안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요게 다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상황 노릇 할 거라는 예. 그 일부에서 많이 좀 돌고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리하면 개인 인물에서 이제 구도 당대당으로 가게 되면 빠질 여지가 당대 인물이 합쳐지는 당대 것도. 인물이 합쳐져갖고 이제 좀 빠질 여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40석인데 40석이 예를 들어갖고 40석 집권해요. 그 연정 그 누가 손잡을 수밖에 없어. 근데 민주당은 아군 손을 못 잡잖아. 손을 못 잡을 건 뭐 하려고 싸워? 그럼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쪽은 안철수를 받쳐줬던 지지가 보수인데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보면 보수 정당하고 손잡을 거라.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뭘로 보냐면 불안감이 있더라. 안철수한테는.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은 지지하지만 집권을 했을 때 40석인데 이 40석으로 과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탄핵이 터졌는데 지금도 국정이 좀 혼란스러운데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40석을 가지고 과연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건지 민주당하고 손잡을 건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대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인재를 갖다 쓰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사에서 그러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는 거냐?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하는 거냐?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정책 리더십이 센 사람이면 박지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휘어잡겠는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인데 그럼. 배신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이게- 그럼 가짜 정권 교체고 죽 써서 개주는 정권 교체죠. 자유한국당이 120석 아니에요. 이쪽 40석이야. 묶음 160석이야. 그럼 주도권을 누가 휘둘러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거죠. 지지자들에게 자유로운 지도자는 없어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맞춰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멋진 얘기를 해네. 벼랑 안에 차다가. 그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이제 민변 회장이 나갔다. 내를 뽑아준 사람들이 누구다는 거 대충 알 거란 말이야. 그게 이른바 정치에서는 예.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채 있는 사람한테 기울기를 갈 수밖에 없어.